자, 그럼 파워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 무력행정, 무력정치, 이 두 가지 행정과 정치를 서브로 두고 필요할 때 선택하는 사람들. 보통 회사 초기에 갈 때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력정치로 시작해서 빠르게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무력행정을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형성하죠. 처음에서야 누구 밑에서 일을 하겠지만 나중에서는 거기서 독립을 해가지고 행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 됩니다. 무력이 해결되면요, 기회 탐색, 창출이 해결됩니다. 보통 파벌, 카르텔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회를 구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해야 돼요. 이런 수단도 사용해야 됩니다. 대부분 솔루션들이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되어서 장기적인 고객화되고 솔루션을 빠르게 고도화시켜서 행정까지 가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판매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기회 탐색 창출, 즉 틀밖이 가능한 겁니다. 틀 안에서도 발판 베이스 캠프를 만들지 못하는데 틀 밖에서 처음부터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시장 변화,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유는 시장이 확대될수록 더욱 기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기본기만으로도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쓰고 보안 관제를 쓰고 클라우드 영역에도 사용되고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은 AI 엔지니어링으로 확장됩니다. 다른 부분과 융합을 시키는, 다른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험치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 영역이 되고 새로운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가 쌓여갈수록 더욱 고도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 개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영원한 시장은 없어요. 뭐 구독의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지금 이제 SAP나 어도비나 각종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는 위험에 처했죠.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항상 틀밖에 새롭게 탄생합니다. 즉 내 길이란 건 없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보안 담당자라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포지션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노리는 건 데브세옵스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선택을 하는데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력과 정치. 같은 부류들끼리 모이면 무력과 정치가 되고 흔히 네트워킹이라고 부르죠. 즉,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학연이라 불리는 것도 보통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때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어찌되었든 무리를 지었으면 가진 걸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강해지는 것은 집단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작게는 정보지만 크게는 전체적인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레퍼럴 채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경험을 빠르게 쌓아갈 수 있도록 선행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는 책임보단 가진 것을 나누어 강해지는 걸 목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간에 거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거래 시간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이런 경우에. 같은 길을 추구하는 자들끼리 규율적인 모임, 무역 플러스 행정이에요.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운영이 들어갔다는 건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무력 부분이 기회 탐색의 전투라면요, 운영 부분은 지속성의 보고입니다. 즉, 개발자들이 기회를 탐색하면 운영 부분은 플랫폼을 만들어요. 인프라를 만들어요. 이건 모두에게 제약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대신에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경험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위의 단계가 가장 큰 차이가, 여기는 그냥 개인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되고 서로 나눠 먹을 게 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 비전 미션 핵심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 플러스 세력이 보통 욕망 욕구 기반의 1인 사업, 1인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여기 정치에 의존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니면 초기 예상하나. 근데 무력 행정은 그때부터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즉 기업이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비전 미션 핵심 가치를 세우고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집단으로서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아직 그게 좀 어려워요. 판단력, 분별력.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요, 판단력, 분별력이에요.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잘 고르는 거. 정치행정 계통이 가장 멍청하면요, 칠전량 해전에서 드러납니다. 여보, 선조는 정치적으로 원규는 그래도 덜 떨어진 놈이니까 정치적이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원규를 집어넣습니다. 칠전량 해전에 들어가라. 왜?
계속 얘기니까 수구는 우리가 센가 보구나. 그래서 출진을 명했어요. 그리고 원균도 사실은 반대했거든요. 근데 원균은 중앙정부 지시를 나름 고분고분 듣는 자여서 그 결과가 이 칠전양 해전의 패전이에요. 강대강은 기본적으로 멍청한 짓입니다. 발끈러시 같은 거예요. 조직 의정, 코퍼러티즘의 결과, 그리고 비효율적인 정치의 끝은 항상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짬때리기로 끝나고, 그걸 고분고분한 족속, 즉 농민들에게 던집니다. 원균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적당히 헤쳐먹는데 소시민 같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망상을 예측이라 생각하고 현실에 착각하는데, 뚜렷한 기억일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생각에 원균도 속은 것 같아요. 반대는 했지만 이게 불리하게 한데 그래도 되진 않을까? 이순신 장군의 분별력, 판단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리더로서의 기본 책임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이걸 알려면 외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취약점이 있는지, 그것 어떻게 작용할지 그것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걸 아는 거. 근데 그걸 모르는 놈들이 있어요. 외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자들. 그건 무능력하기 전에 무책임하는 거예요. 이건 조직의 리더로서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삶에서 자립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외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면 무력해집니다. 자기 자산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조직장이 돼요. 짬 찾자고 위에 리더로 넣어요. 혹은 보스로 넣어요. 그러면은 외부 상황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짬 때리기만 하지. 내가 원하는 거나 내놓으라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던 자들은 그래서 절대 리더든 보스든 되지 못합니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던 자들은 외부 상황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걸 아는 사람이 맡긴 일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경제 변화, 시대 변화, 기술 변화 다 적응해야 돼요. 이게 개인 단위가 아니라 조직 단위로 적용해야 되는 게 플레이어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건 무능력이 아니라 무책임이기 때문에, 계속 회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에요. 국가 외부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건 무능력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고 해야 된다. 회사의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외교 상황, 시장 상황에 적응하려고 해야 됩니다. 개인도 경제 상황, 기술 트렌드 변화 등 알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누구도 틀 안에 여러분들을 가둔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이라면 개입했던 개입하지 않았던 책임은 다 져야 돼요. 그냥 자기가 편해서 안 좋아할 뿐,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립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립이 결과라면 외부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결과의 요인입니다. 스타트업 팀장들 이거 서브프라임, IMF 같은 사태가 왔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드머니가 되니까 모두 다 도망을 가야 되겠다. 빅테크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자립을 하려면 외부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즉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를 파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분야를 파면서 자신이 원래 잘하던 것도 특색 없을 정도로 넓은 동그라미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지만 공백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면서 나온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력이라는 게 기술력이라면 1차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 무력의 뻥튀기 진짜 힘입니다. 판단력, 분별력, 그 힘을, 직접적인 힘을 쓰는 진짜 힘. 즉 이 전략적 판단으로 행정과 정치 둘 중 필요한 만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순신 장군이 진린한테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주고 오히려 신뢰를 얻어냈잖아요.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은 무력, 그것도 판단력, 분별력에 의한 거예요. 성격 되게 세신 분인데 진린이 이순신 장군 돌아갔을 때 엄청 슬퍼하면서 막바지에 그 왜군들 이제 잔병들 처리는 진린이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나라 망할 때 진린 집안이 이제 조선에 와서 귀순을 했고,
리더의 책임은 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흐름을 트래킹하고 그걸 미리 대비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대응하지 못한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는 모두에게 버프를 주는 서포터예요. 그게 조직의 버프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자들은 뭐냐면 외부 상황에서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거 대응할 수 있거든요. 대응하면. 근데 대응 자체를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개인이 외부 세계를 살펴보는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좌파들의 생존 방식이 기본적으로 약탈이며 이쪽이 기본적으로 중간지대 안전망을 쌀먹하면서 이익을 취해요. 이들이 행정 쪽에서 계속 있는 이유가 그 외부의 보호막으로 존재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야생에 나가면 그대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자신을 죽이는 곳에 지지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준다면서 찬양을 해요. 막대한 화폐 발행을 만든 인플레이션을 찬양하고 사이비처럼 자신들이 지지한 곳의 탓이 아니라고 계속 남 탓하면 왜 보게요? 이 행정망 안에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여기 계속 잡아야 됩니다. 권력을. 그래서 이들에겐 애초에 이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노예를 바라고 루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항상 장악을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직업시장에 의존하는 건요, 무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시장의 공백은 어떤 시기에도 움직일 수 있어요. 상사 갑질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직접적인 힘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술을 써도 이게 적정 기술인지 파악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전체 프로젝트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공백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내 윗레이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힘입니다. 판단력, 분별력. 뭐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말아야 할 때 무엇보다 이 상사들에게 취약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행복과 평온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불행에 걸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이나 혼란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평온을 잃으면 혼란이 전파되고요. 행복을 잃으면 불행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책임은 이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 밖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건 행복 혹은 평온입니다. 단 둘 다는 안 돼요. 둘 중 번갈아는 돼요. 이것도 오래 있으면 지루해요. 자, 그럼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냐?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이용인 팩터에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 환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프라입니다. 진짜 좋은 회사는 건요, 돌발 경험을 할 성장 환경입니다. 안주하는 회사의 특징은 상사의 기분에 따라서 하루가 망친다는 거야.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통제력이 없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 회사에서 오래 버틸수록 정신이 무너집니다. 진짜 좋은 회사는 일에 책임을 부어야 하고 틀밖의 경험을 가지고 최대한 필사적으로 따라붙게 만듭니다. 이런 회사는 지휘 교환을 할 틈조차 없어요. 먼저 앞서가요. 단지 그거 쫓아오면은 기꺼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상사들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모두 바빠요. 대부분 자신의 길이 있다고 착각하는 건 과거에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 시장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는 거죠. 노후 보장용 교육. 그래서 주업 강사들이 보통 이런 형태예요. 자신의 길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보육받는 자들의 착각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새로운 기회는 계속 나옵니다. 이건 사실 실패하도록 되어 있는 과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서 100년 전 마케팅 케이스를 배워서 100년 후에 진행하는 거랑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공부해야 하는 틀밖의 경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돌발 상황 이게 성장의 기초거든요. 기초를 최대한 활용해서 끝까지 따라 붙으려고 하게끔 하는, 그래서 체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야 하니까 책임을 수행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내가 배운 탄탄한 기초를 최대한 끝까지 활용해보는, 새로운 용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진짜 좋은 회사 이런 거예요. 공부만으로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체득이 안 돼요. 공부만으로 돌발 상황이 아예 부족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 경험해야 돼요. 버텨내기 위해서 공부까지 해야 되는 일이 빡센 회사가 최고입니다. 이런 회사는 연봉도 높고 정서 스트레스도 없어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이슈로 2번 이직을 했죠. 근데 반면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빡센 회사 들어갔습니다. 자, 개발자로 취업한 학생 같은 경우는 모두가 PM화 되는 스타트업이고, 모두가 버텨내기 위해서 건강관리, 오히려 버텨내려고 건강관리에 최적화하게 되고요. 퍼포먼스 리뷰 중심이고,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분석해가지고 그 퍼포먼스 리뷰, 그리고 어떤 건 되었고 어떤 건 안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했다. 시간 제약이 있고요. 자신의 모든 걸 끌어내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 일 열심히 하세요. 주 4일 야근에, 그 다음에 팀장 이상 주말 하루 출근도 하시네요. 강요는 아니고 저는 남아서 공부나 할까 합니다. 가자마자. 그리고 과제 하나 주고 혼자서 뭐 PID 만들듯 기한 안에 제품을 만들려고 시키네요. 소통도 슬랙으로 하고 묻는 것만 알려주세요. 딱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거 하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 돈 받으면서 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빡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찾아서 해야겠다. 일을 빡세게. 공백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빡세네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일이 빡셀 뿐. 즉, 뭐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좋은 회사입니다. 반대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 취업 후기. 회사의 매출이 안정적이고 직무도 훌륭한데 사수가 인수인계만 하고 퇴사를 해요.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포지션이 좋았기 때문에 이직이 잘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매출이 안정적이고 직무도 훌륭했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면 커리어는 다음 시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도 시장에서 안 나오는, 고객사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 필사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버텨야 되고 일이 빡세고 한계를 보는 거예요. 개발자는 도구를 메이킹하는 사람들이지만 보안은 컨설턴트입니다. 즉 각각의 비즈니스 경험에 맞게 커야 돼요. 감각으로 체득해야 될 영역이 이겁니다. 전투 감각, 육군의 전투 감각과 해군의 전투 감각과 공군의 전투 감각이 같을 수가 없죠. 그 전체적인 전장을 전투지휘하는 전투 감각이 같을 수도 없죠. 각각의 비즈니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투 감각이에요. 자, 오늘 사수가 오늘 대사에서 사수지 맨땅에 헤딩 중이다. 틀밖의 경험. 좋은 거죠. 하나하나 체득할 수 있습니다. 1년만 버티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PM을 그냥 신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부 이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버텨낸 사람들이 되게 크게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변에 그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도 묻고 어떻게든 버텨내서 제대로 된 거 만들어내야죠. 그거 해놔가지고 이제도 쓸만하게 제대로 하네? 그럼 대단히 성취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벤더 산업 회의 진행하라는데 이 악물고 업무 히스테리 훑고 있습니다. 이게 보안 컨설팅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인터뷰 처음에 진행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서 다 끝내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5년 되면 이제 혼자 가서 프로젝트 하거든요. 고객사 질문 하나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걸 늦게 해봐야 좋을 건 없어요. 보통은 이제 단계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늦게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안 나와요. 보안업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이겁니다.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체계화된 것이 더욱 많은 보안업계 특성상 단순 프로세스 반복만 하다 보면 틀 안의 경험으로 돌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발버둥치고 모든 걸 동원하는 경험,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대체할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더더욱더 많은 책임을 수행하고 동시에 이직하면 찾기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게 연봉이 올라가는 레버리지입니다. 그 10년 전이었어요. 보안업계 전체가 신흥지기업에서 일부러 야생을 하고 최대한 경험치작을, 이런 거 10년 전이었어요. 경험치작 기회다. 좋은 기회다. 빠르게 성장하겠다. 두 번째, 이거 아는 사람 걸 최대한 뽑아 먹어야죠. 프로젝트 결과 내려면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살짝 이거 다 해놓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 먹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돈 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업계에서 또 이제 특별히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블랙팔콘 장경치병이 국내의 웹해킹이랑 모바일 모의해킹 기준점을 만든 형인데, 고기와 술 접대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장단컨대 이런 거 버틴 사람들이 빨리 갑니다. 야생을 겪지 않고 잡아주는 먹이만 먹겠다는 건 사냥꾼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한계까지 최대한 쓰고 부족하면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모르면 공부해야지.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즉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기초를 최대한 하고 그게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퍼포먼스 리뷰를 위해서 한계점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한계를 마주해야 실패 지점까지 가야 내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사수라 불리는 보육을 받기 위한 마음에 책임을 최대한 덜 지고 싶은 마음. 사수가 책임을 져주겠지. 그 비롯한 약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장의 제약이 돼요. 야생은 못 겪으니까. 기초가 부족한 족속, 그러면서 과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앵무새로 익힌 족속들에겐 이런 것들이 생존하기 딱 좋죠. 달달달 암기만 하는 족속들. 한계를 마주하는 실패 지점 없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일과 자신의 성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파벌을 형성하고 회사는 일은 대충 하고 노후 준비를 하면서 클라우드는 새 일이니까 이거 내가 나 안 해봤어 근데 요 새로운 공부해서요 이 고생하기 싫어 그러면서 최대한 도입하지 말아야지. 이런 인간들의 회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는 중요치 않아요. 이런 족속들은 집단 농장에서 배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일할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중간지대를 쌀먹해서 최대한 먹을까, 이걸 노리는 게 일상입니다. 즉 상사 갑질의 문제는 상사가 아니라 내 역량이고,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수록 이런 갑질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곳에 가기 어려워질 테니까. 그때도 항상 역량이 문제란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